제프 요새 좀 잘 지내셨나요? 신년인데 요새 뭐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네, 신년인데 뭐 특별히 엄청난 걸 하진 않았지만 연초 계획, 재무 계획, 공부 계획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을 갔다 오고 정신없이 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을 준비해보기 위해서 한번 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팟캐스트 11화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401k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혹시 제프 401k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들어본 거는 제가 그 작년 말에 이제부터 해가지고 존리의 강연이나 책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401k 사례를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401k라는 게 연금에 관련된 거고 노후를 위해서 뭐 미국이 도입했는데 되게 성공적인 제도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 존리께서 말씀하신 그 401k 때문에 들어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우리나라 제도도 그러니까 현재 뭐 DC형 뭐 이런 것도 이 401k에서 많이 따온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좀 유망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가시면은 우리나라 연금을 이제 가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401k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퇴직금 형태로 가입하는 DC 그 형태와 매우 유사한 제도인데, 그러니까 나도 돈을 내고 회사도 나의 노후 연금을 위해서 일정 그 부분 기여금을 넣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넣은 돈, 회사가 넣어준 기여금 이거를 합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의 목적은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노후 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해준 건데,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되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희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오바마가 이 401k를 이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형태로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취직했던 사람들이 401k를 많이 가입을 했고, 그리고 그때 공부를 하다 보면서 재밌었던 점은 미국은 회사에서 401k 가입을 유도를 하고 돈도 기여금을 내주는 대신에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2009년도에 그 주식형으로 이 연금을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게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난 지금 상태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꽤나 많은 수익률을 냈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한 37만 명 이상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계좌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은 우리나라 돈으로 해보면은 한 15억 정도 되는 규모의 돈인데, 보통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나면은 노후에 필요한 금액이 한 1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금이고, 그래서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에 꽤나 좋은 제도였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프도 요새 뭐 주식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주요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서 어떠한 주요 포인트가 이 37만 명의 100만 달러 계좌를 만들어냈을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거였을지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미국 시장이었다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엄청난 성장률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장기간 묶어놓는 돈이다, 복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장기 투자는 뭐 이런 퇴직연금 이런 데는 미국은 모르겠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만 55세 지나서 이제 수령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 돈을 반강제적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면, 이런 퇴직 계좌 형태가 아니면 사실 조금 몰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르면 그걸 치킨 사 먹고 조금 오르면 그걸 회식하고 해가지고 다 쓰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그 효과를 복리로 오랫동안 누렸다. 그리고 묶어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손실이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맞는데 제일 주요했던 거가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주식 형태로 짜면서 공격적인 형태로 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 효과를 장기간 누렸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금 가입에 15년 정도면 되게 짧은 기간인데, 이 15년 만에 2009년도에 10만 달러 계좌가 5만 명 정도였는데 한 15년 만에 37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거의 7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제일 큰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를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면 결국엔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주식 형태의 투자,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이란 단단한 주식시장,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쌓아온 그 복리 효과, 이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결국에는 정말 10억 원 이상의 계좌를 갖게 하는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봤을 때 요새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 401k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요인은 우리나라에서의 연금 가입의 추세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건데, 좀 한번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 DC 형태를 본격적으로 좀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15년도부터이고, 올해 이제 디폴트라는 이제 디폴트 투자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게 이제 통과가 돼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가입자들이 돈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혹시 돈을 넣어놓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값으로 선정해 놓은 걸로 투자가 돌아가게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85% 정도가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저위험 상품이 보통 한 3%대니까 그런 거를 고민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을 너무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과연 이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그 제프도 연금 상품을 좀 구성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DB형이 디폴트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DB형이고 DC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본인이 투자에 좀 감각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DB형이 더 이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 이 정도로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 말대로 내가 잘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그냥 DB형으로, 그다음에 연봉 인상률도 사실은 있는 편이라서 DB형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제가 직접 이제 정보를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을 높이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실제로 얼마 전 기사에서 DB형과 DC형의 각각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우 DC형이 당연히 더 높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뭐 지식이 좀 많이 비대칭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진짜 그게 사방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지식들이. 네, 뭔가 사실 연봉 인상률 등등을 따져봤을 때 DC형을 하는 게 유리할지 DB형을 하는 게 유리할지, 이거는 나중에 콘텐츠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가 3%를 이자 받는 초저위험 상품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연봉 인상률이 3%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초저위험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100만 원을 3%의 이자로 30년간을 넣으면은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제가 은퇴하는 시점에, 그리고 100만 원을 7% 수익률을 내서 30년간 쌓아놓고 나면은 그게 한 약 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100만 원 하면은 큰 돈은 아닌데, 제가 은퇴하는 시점에 700만 원을 모아둘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나중에는 큰 돈이 될 수 있고 제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 상품들은 이 연금은 이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밖에 못 만드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게 수익률 따지고 보면 나중에
퇴직금 받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DC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는 내가 그냥 퇴직금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을 내겠다는 거를 목표로 하고 DC형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냥 3% 정도만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더 공격적인 상품, 주식형 상품 등등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서 내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뭐 이거를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또 상품을 선택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401k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금 DC 형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뭐 은행 수수료나 뭐 매수할 때 수수료 등등을 다 고려를 해서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단순히 DC 형태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안정적인 거에 넣기보다는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나의 노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지금 트렌드에 맞고 좀 더 그렇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연금을 가입할 때 그거 해보셨나요? 그 뭐 나의 성향 테스트 뭐 이런 거는 분명히 해보셨을 텐데 본인의 성향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위험도 중간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게 왜냐면 뭐 수익률이 오를 때도 있지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향을 고려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하나 더 좀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그러면 은퇴하고 난 시점부터 나에게 필요한 금액은 돈은 얼마인가 이거를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의 가정을 가져와 봤는데 60에 은퇴를 하고 월 400만 원씩 30년간 지출을 할 거고 국민연금으로는 월 150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제프 이거 딱 얼마가 필요할지 한번 계산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쵸. 이게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나 그냥 그 정도는 모아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이거를 요새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9억이 딱 필요해요. 60세에 내 통장에 9억이 있으면 한 월 400 정도씩 쓰면서 한 30년, 그러니까 90이 될 때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계산을 해봤더니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연봉 되는 사람이 한 회사에서 30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하면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약 1억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150만 원 받고 내 통장에 퇴직금으로 1억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필요한 노후 자금 8억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넣으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후에 어느 정도 돈을 써야 될 것지도 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게 연간 납입액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한 이후에 단순히 내가 리스크를 피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떠나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는 게 연금 운용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이번 401k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다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연금을 준비를 해보고 연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노후를 대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그냥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노후 자금을 한번 만약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노후를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여서 한번 401k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거 401k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제프가 드는 생각은 좀 있으실까요? 401k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양한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되게 많이 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미국만큼 사실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은 부분 분명히 많이 있고. 근데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너의 MBTI를 봤더니 너는 위험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상품만 해라는 거는 너는 앞으로
60세가 되면 얼마 정도 돈을 버는 걸로 결정해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어떤 형태의 노후 생활을 꿈꿔. 난 그냥 지금처럼이 아니라 60대 이상에서는 해외에 뭐 5회 이상 나가 있을 거고 한 달 이상씩 거주하면서 살고 싶어라고 하면은 목표 금액이 훨씬 커야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좀 더 자산에 불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단순히 뭐 그냥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그냥 테이킹 해야겠구나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목표가 있으면 적어도 어떤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목표를 세워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담을 한번 해드리면은 정확하게 이 연금 때문에 401k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최근에 그 골디락스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경제 성장률은 좋고 취업 상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딱 잡혀 있는 상태.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상황. 이게 2009년부터 가입했던 연금 가입자들이 지금 퇴직을 하면서 충분히 갖춰둔 소득이 많이 갖춰진 상태로 퇴직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고 하더라도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이 401k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올려도 사람들의 소비가 계속 진작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401k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연금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거를 운용을 해서 한 나의 30년 뒤에 충분한 나의 노후자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복리로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젊으니까 좀 더 나이 들어서 40, 50에 가입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10만 원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오늘 마지막 얘기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401k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호였습니다. 잘 보였습니다.